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1일로 눈이 내리는 날입니다. 청학동에는 눈이 조금 내려 있습니다. 오늘은 사주 공부하기 일덕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덕격은 격의 특성이 일주의 덕이 있어 교육 공무원, 행정을 노인 중에 많이 있습니다. 일덕격을 가지신 분들은 사주를 자세히 보시고 연구하시면서 차근차근 보시면 됩니다. 일덕격은 갑인일, 병진일, 무진일, 경진일, 임술일이 5일로 구성된 것이다. 일덕격 자체에 갑인일과 병진일과 무진일, 경진일, 임술일로 5일로 되어 있는데 갑인일은 전록격이 되고 경진일은 괴강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덕격이라고 되어 있으니 전록격이 되든 경진의 괴강격이 되든 보는 방법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갑인일은 전록격에는 관이 없을 때 갑인은 전록격이 되고 경진일은 자체적으로 경진 괴강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덕격은 갑인, 병진, 무진, 경진, 임술 중에 병진, 무진, 임술이 되는 것이 거의 많이 있습니다. 이 격은 형, 중, 파해와 관성, 재성이 회합하는 것과 공망과 괴강이라는 것은 경진괴강, 경술괴강, 임진괴강, 무술괴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괴강을 만나는 것을 기하는 것이다. 희하는 것은 신왕격과 운행에서 신왕운이 오면 발복하는 것이다. 격이 성국되면 성격이 아름다우며 자비스럽고 선하며 복록이 중후하다. 어느 격이든지 거의 다 격이 성격이 제대로 되면 복록이 중후합니다. 일덕격도 그 중에 하나의 격으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발복해보지 못한 격이 대운의 괴강을 만나면 대운의 형태에 따라서 대운의 괴강을 만나면 급발하게 되지만 신왕 발복이 지난 일덕격은 신이 왕하고 발복이 돼서 지난 일덕격은 대운의 괴강이 오면 필사한다. 반드시 죽는다는 소리입니다. 필사라는 것은 반드시 죽는다. 일덕격은 대운에 괴강운이 오면 그 전에 얘기가 있겠네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발복해 보지 못한 격은 발록하지 못하고 힘들게 살다가 대운의 괴강을 만나면 급발하게 되지만 신왕 발복이 지난 신왕하고 발복이 지난 잘 먹고 잘 산 후에 일덕격은 대운의 괴강운이 오면 괴강이라는 것은 임진괴강, 무술괴강, 경진괴강, 경술괴강 이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괴강운이 오면 필사한다. 그 책에 기술되어 있다. 필사 반드시 죽는다고 되어 있다. 이것은 좀 사주 격복에 따라 약간 공부를 하면서 차근차근 하기로 하고요. 일덕격에는 그렇게 써져 있다 이런 것입니다. 이 일덕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분한 말들이 있으며 문제시가 될 수 있는 갑인일에 무관살이 되면 전록격으로 보는 것이 좋으며 전록격이 확실하고 경진일은 괴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 사주를 보면 일덕격으로서 공인격이 된 사주팔자를 보시면 됩니다. 사주팔자 일덕격도 되고 공인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주 자세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주팔자는 갑자년 병인월 임술일 무신시로 임술과 무신 사이에 신유술 공인이 들어있으니 인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공인격 이렇게 사주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인격의 사주팔자는 대단히 영민하고 문에
아주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어떤 경우는 고시도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사주들입니다. 또 임술이라는 것은 임술의 정화가 이렇게 있어요. 정화, 이제 정화가 정임이 한목하여 재고귀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고귀인. 또 이 사주팔자를 보면 임수에 인월의 간목에 투출했고 병화가 투출되어 있는 사주입니다. 우리 이 사주팔자 보면 대운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대운을 보는 법에 여러 가지 각도가 있으니 대운을 이용해서 이 사주의 지장간에 무엇을 쓸 것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주는 대운을 보면 대운이 7대운으로 되어 있습니다. 7대운 7로 7이라는 것은 21일 후에 21일이 되면은 7대운에 해당됩니다. 한 달이 30일이기 때문에 30일을 10으로 나누면 1대운이 3일씩 해당돼서 7호는 37은 21일 됩니다. 인시, 인월, 인일에 태어나 인은 인신사해는 7, 7, 16으로 지장간이 형성되어 있어서 무토가 7일, 병화가 7일, 간목은 16일로 이렇게 형성된 사주입니다. 이것을 지장간을 잘 보는 방법이에요. 지장간에는 무토가 7일, 병화가 7일, 간목은 16일인데 7대운은 21일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무토 7과 병화 7을 더해야 14일밖에 안 됩니다. 그래 간목이 초기, 중기, 정기라는 것이 있는데 정기 간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중의 간목이 식신격이 정격이 되는 것입니다. 내격으로는 식신격 이렇게, 외격으로는 식신편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식신편제격도 있습니다. 이 사주는 격국이 기본적으로 식신격과 식신편제격과 임술에 되어 있어서 일덕격도 되고 임술과 무신 사이에 신유술로 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인격도 되고 이렇게요. 임술은 백호살, 인중에는 역마살이 들어 있습니다. 인신충, 이 지살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대운을 보면은 대운은 7대운에 해당되고 병이 건명이 남자 팔자에 간목이 양간이니 병인 정묘 무진기사 경호심이 임신계유 갑술의례로 이렇게 사주 팔자가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1924년 1월 9일 신시생으로 7대운에 해당되는 대단한 사람의 팔자이기에 제가 이렇게 대놨습니다. 용신은 신중의 경금 이렇게요. 왜냐하면 임수일간에 인목과 간목에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목을 극할 수 있는 금이 용신이 되는 것입니다. 보시면 되겠죠. 신주 인중의 간목에 투출되어 있고 자수가 수생목을 하기 때문에 목을 극할 수 있는 금이 용신이 되기 때문에 신중에 여기는 무임경 이렇게 사주팔자를 써놔야 되겠군요. 보니까 무임경이 들어있으니까 무임경이 이렇게 해서 이 경금이 용신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신중의 경금이 용신이 돼서 된다. 선우는 금과 수운이 되고 아군은 목화 토운이 아군인데 토 중에는 미토와 술토가 아군입니다. 격국은 임술 일덕격, 이 사주팔자 일덕격으로 보기 때문에 일덕격 또는 식신생제격 또는 이렇게 신과 술사의 유가 공인되어 있기 때문에 공인격, 이렇게 식신생제, 식신편제, 용인격도 되는 것입니다. 임술은 재고귀인이 되어 있는 팔자입니다. 이 사주는 일덕격인 임술이지만
일덕격이 기하는 꺼리하는 재관이 월시에 상근하여, 이 무슨 말이냐면 일덕격이 꺼리는 재와 관이, 재라는 것이 편재와 무토 술토 관이 있기에 이 말입니다. 재관이 상주하여 상근하여 일덕격을 구성되지 못하는 것으로 다른 경우로 봐야 할 것이다. 사주팔자가 일덕격으로 써져 있지만 그 격국 속에는 재관이 있을 시에는 일덕격으로 보지 않고 다른 격으로 봐야 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월지 임목의 장간에 무병갑이 다 투출하여 있으니, 다시 말씀드릴게요. 월지 인중에는 무병갑이 무토 병화 간목이, 무토와 병화와 간목에 투출하여 있으니, 이 얘기입니다. 투출하여 있으니 어떻게 격을 정해야 하는지가 문제다. 격국 선정 원칙법에 의하면 월지에 있는 인목의 정긴 간목이 투출되었으니 식신격으로 정해야 하고, 다음은 간목이 없고 병화가 투출되어 있으면 편제격으로 보아야 되며, 간목과 병화가 없을 경우는 무토가 투출되어 있으면 편관격으로 보게 됩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겠죠? 사주팔자의 임수일에 원기 원칙법, 정기 원칙법에 의해서 지장간에 들어있는 정기를 본다 이것이죠. 제일 번째는 그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격국 선정 원칙법에 하면 월지에 있는 인중 간목을 투출되어 있으면 식신격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간목이 없고 병화가 투출되어 있으면 병화 편제격으로 보아야 되고, 병화 간목도 병화가 없을 경우는 무토가 투출되어 있으면 편관격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천천히 공부하시면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지장간의 초기, 중기, 정기 중 해당하는 곳으로 격을 논하는 것이다. 입춘 음력으로 1월 1일 10시 50분부터 초기는 7일 2시간이고 중기는 7일 2시간, 정기는 16일 5시간 정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7일 4시간 이후로 중기의 기운을 득하면, 7일 4시간 이후에 7일 2시간까지는 초기가 되지만 4시간 되면은 중기에 들어가죠. 득하면 병화를 취하여 편제격이 되며, 이 사주의 대우는 7대운으로 20일에 해당하니 7 곱하기 3을 하면 37은 20일이 돼서 20일에 해당하니 정기로 인중 간목을 식신을 식신격이다. 자오묘유는 월지에 있게 되면 자생격을 이루게 되지만 그 외 진술충리와 인신사에는 월지에 있을 경우 지장간의 투출 여부에 따라 격이 성립된다. 사주의 격은 식신용인격, 식신격이기 때문에 식신에서 인수를 용해서 용시를 취하기 때문에 식신용인격, 용신 신중경금, 선우는 금수, 아군은 목화, 토 중에 미토, 술토를 아군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이 선운 중에 금운은 어떻게 될까요? 금 중에 토군이 있는데 토 중에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토에는 진토와 습토, 축토가 있습니다. 진토가 있고 축토, 진토와 신중의 이진토와 축토는 소축자, 축토는 선운에 해당된 이유가 이 사주를 보다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사주에 진은 신자진 수군, 축은 사일축 금국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진토와 축토는 선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진술중미를 잘 이해하셔야지만 사주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진토와 축토는 습토, 미토와 술토는 조토, 열토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토 중에는 화토 동명이지만 토 중에 동명이 되는 건 미토와 술토가 동명이 되는 것입니다. 식신용인격은 주중에 관살이나 상식이 왕하여 일주가 약하고 주중에 인수가 있을 경우 인수로서 용신을 정한다. 그건 당연하죠.
사주의 오행수를 보면 수가 2개, 금이 하나, 토가 2개, 화가 하나, 목이 2위로 신약사주가 되었다. 3대 5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약사주가 되었다. 임수일 출생으로 지혜가 출중한 사람이며 임수는 신중에 무임경 중 임수가 근하고 신금은 무토의 부조를 받으며 무토는 술토에 근하고 병화는 인중병화에 근하고 간목은 인목에 득지하여 참 아름답다. 사주팔자가 뿌리가 다 있어서 너무나 아름답다 이런 얘기입니다. 연주가 갑자로 식신과 겁재와 약인이 동조하여 조업을 파하고 식신과 겁재, 재물이 없어지는 것고 힘 있는 양인이 동조하여 조업을 파하고 조업을 떠나서 외국에서 살게 된 것을 월주의 병인월에 편재와 식신이 있으나 역마와 동조하여 이 얘기입니다. 역마와 동조하여 해외에서 치부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초년 정묘대운은 목화운으로 아군이 되며 무진대운부터 발하여 큰 부자가 된 사주다. 아까 진대운은 진은 신자진 수국이 돼서 선운이 되기 때문에 무진대운부터 큰 부자가 된 사주다. 인성인 신금이 용신이며 4, 5 남방 화운의 비운이 들었을 것인데 신금이 용신이면 남방 화운의 4, 5미 중에 그 운에 비운이 들어올 것인데 그게 성공한 이유는 무엇일까? 사주의 오행을 다 있어. 사주의 첫 번째 오행이 목화 토금수로 다 있고 주리하며 큰 제약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며 사운에는 무술토가 있어. 화생토 하여 신금과 신금을 부조하고 사신합이 되어 사신합수 이렇게 되죠. 사신이 합하여 수가 되어 보하 사신합수가 되어 이거 빼먹네요. 합수 이렇게 해야 되겠죠. 합수 사신합수가 되어 합수가 되어 보하여 도와주니 용신하였으며 오운에는 경호로 절각과 계두가 있습니다. 절각이라는 것은 땅에서 하늘을 치는 절각, 오가 경금을 화극금하여 오화가 크게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절각에 대해 오술로 합하고 인오술 화극으로 합하여 화생동 토생경으로 생용신하여 극하지 않았던 것이다. 조금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다시 보시고 다시 보시다 보면은 이해가 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가만히 연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이번은 남편 덕과 남자 덕이 없는 팔자의 여인의 팔자를 보게 되겠습니다. 기해년 계유월 임수일 갑진시로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계임수일간의 6월이기 때문에 정인격도 되는 것이지만 사주팔자가 임술로 일덕격에 해당될 수도 있는데 진중관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할 수도 있지만 임술 일덕격으로 추론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사주는 원래는 정인격이 6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정확한 정인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는 진시에 태어났기 때문에 신자진 수의 고장제로 시묘격도 되는 팔자입니다. 이 사주는 가만히 보시면은 사주팔자가 정관도 있고 정편관도 있고 비견, 정인, 편관, 식신, 수모, 화, 토, 금 중에 화가 없습니다. 화, 재성이 없는 사주입니다. 사주를 또 가만히 보시면은 걸록과 짓살이 있고 목욕과 도화가 있고 관대와 백호와 천문이 들어있고 갑진 백호가 들어있습니다. 백호살도 좀 애워 두시면 좋습니다. 임술백호, 갑진백호 이렇게요. 이 백호살을 애우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천천히 공부하시면서 애우시면 됩니다.
이 사주팔자는 임수일의 6월 출생이고 해수개수가 있어 이 사주는 신강사주입니다. 6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유금, 금을 극할 수 있는 화가 용신이 되는데 이렇게 되죠. 화가 용신이 되는데 화가 사주팔자에 술 중에 정화가 있지만 진술충이 돼서 사용할 수가 없는 사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팔자는 여러모로 각도로 보게 될 것입니다. 사주풀 보시면은 대우는 1대5에 되고 기토가 음간이기 때문에 계유다문에 갑술, 을의 병자정축 이렇게 사주팔자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해자축으로 이렇게 수왕절로 되어 있고 임묘진 목국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주팔자를 자세히 보는 것입니다. 이 사주에 문제시가 뭐가 있는지를 보면 되죠. 임술의 6월에 개수, 해수가 있어 신강사주가 되어 있는데 해자축운으로 들어오니 얼마나 인생살이가 탁하고 어렵겠습니까? 목화, 대운으로 들어와야 인생살이가 편할 것으로 되어 있는 사주이며 이 사주는 임술 일덕격이고 제고기인도 되어 있지만 진술이 관이 진술이 충을 맞아 있고 깨져 있기 때문에 이 사주도 자세히 공부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이 사주는 임수가 6월에 태어나고 개수와 해수와에서 용신은 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화가 술 중에 정화가 들어있지만 진술충이 맞아서 용신이 미약하다. 용신이 첫 번째 미약하면 인생살이가 탁하다 이런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용신을 보는 법, 사주팔자의 희기를 보는 법, 사주팔자의 용신이 미약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자세히 이 명주에서 배우시면 된 것입니다. 용신은 화, 희신은 목화, 토, 토술토, 아군은 금운, 토운, 수운, 토 중에는 진토와 축토는 아군에 해당된 것입니다. 오형수를 보면 임수일간으로 수가 3개, 금이 하나, 토가 3개, 화재는 없고 목일로 4대4가 구성되어 임수일간이 6월 정인월에 출생하고 연재 해수가 있어 연월지에 등령하고 월지에 개수가 있어 신명하다. 인생사에 가장 중요하다는 재성인 화가 없네요. 신강사주는 인성이 왕성할 시는 재가 용신이 되는 것이며 비겁이 왕성할 시는 관성이 용신이 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면 이 사주는 임수가 금왕절인 가을에 태어나 유술 금국을 이루었으니 인다는 요제라 하니 인성이 많은 것은 재를 요한다는 소리입니다. 인다는 요제라 하니 재성이 용신이 되어야 하는데 화 재성이 하나도 없어 사용할 수가 없으나 술 중에 신정문 중에 정화를 용신으로 취하면 되는데 술중 정화가 진중 개수의 극충극을 당하여 용신이 무력하다. 이해가 되죠? 용신이 무력하다. 용신이 무력하면 인생사가 힘이 드는 것입니다. 용신이 약하면 인생사의 흐름에 대운운이 잘 들어와도 조금밖에 크게 부를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것이 용신이 무력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용신이 무력하면 인생사가 힘이 되는 것이 말한다. 이 사주는 6월 출생으로 자동적이 성립이 되는 정인격이 될까요? 아니면 임술 일주 출생으로 일덕격 병진무진 임술일까 될까요? 형과 충이나 공망을 기한다. 일시에 있는 진술충이 충이 되었으니 일덕격은 성격이 안 된다. 또 격을 살펴보면 시의 진시 출생으로 수의 고장지며 묘주인 진시로 지는 신자진 수의 고장제예요. 그러니까 진시로 시묘격도 성립이 된다. 시묘격은 형충파해를 희하고 신강을 요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격을 정해야 되는데 정인격으로 해야 될까? 시묘격으로 정해야 될까? 망설여지죠. 정인격으로 보면 자연적으로 신강사주가 되어 월봉정인은 희관성이라 하는 것인데
관성인 진술이 충을 당하여 있는 것으로 용신으로 사용할 수가 없으니 정인격도 안 된다. 분명히 정인격 같이 생겼는데도 관성이 미약해서 정인격이 안 된다는 소리. 심역격으로 정해보면 정인격이 안 되면은 우리가 인생살이가 뭐냐면 인수를 가지고 사는 지가 선생님, 교육자 이런 것이 좋은데 그 속에서도 그런 격이 잘 될 수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심역격으로 정해 논해보면 심역격은 일간이 신앙하여야 하며 고장이 파고가 되어도 된다. 왜냐하면 진술충이 아까 됐기 때문에 그런 소리입니다. 파고가 돼도 된다. 심유격은 중화가 되는 것은 체기를 하다고 한다. 이 사주팔자 심유격이 된다. 격국은 심유격이다. 여러 가지로 찾는 방법이 많죠. 사주팔자 보는 법이. 임수일생은 임은 제비를 말하고 양수이며 지혜로운 지자고 수용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수용 능력.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임수 물 바다로 물이 모여서 전부 다 수용돼서 큰 바다를 이룬 게 있대. 수용이란 말을 꼭 알아야 된다. 수용. 지혜로우며 이슬을 말하고 호수, 바다, 상황 파악을 아주 빨리 하며 집요함이 있고 멋이 있으며 교육자, 사색적 속이 진중하다. 방위는 북방이며 색상 흑색이고 후현무사이다. 후현무를 수의 방위는 후현무사이다. 하늘에서는 먹구름, 흑운 땅에서는 바다, 담수지, 인체에서 뇌를 말하고 지혜의 산실이다. 거만한 멋 교육자가 있고 지혜가 출중하면 A가 바르니 고집 있는 것이 흠이 된다. 사주를 보니 6월에 출생하여 금수왕한 팔자로 청백기인이요. 너무 깨끗하다는 소리죠. 교육가의 팔자가 제일 좋은 것이다. 기해년에 태어나 걸록과 식신이 동조하였으니 부자집 출생자다. 해 짓살이 들어 타양살이 팔자며 해여행을 하는 팔자다. 월주 개유월생으로 정인과 목욕과 토화가 동조하여 모가 미려한 여이다. 어머니가 잘생긴 분이라는 것입니다. 일주를 보면 임술이 백호살로 관백호가 되어 부부합이 난해한 팔자이며 일주를 보면 임술 월주로 일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백호, 임술백호, 개축백호 이렇게요. 백호살로 되어 부부합이 난해한 팔자이며 시주에 또 값진 백호살이 돼 있어 관성백호살이 국을 이루고 일시가 진술충을 하니 어찌 일부종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나마 관성을 도와주는 제가 전무하니 인생사 난감한 운명을 겪게 됐다. 비운이 들면 정말로 힘들고 어렵다 이런 소리입니다. 이런 팔자는 관성이 충을하고 재물이 없어 평생 직장 생활을 해야 하며 팔자의 묘유술 중 이자 봉자로 살성 직업인 의사, 약사, 살성 직업인 의사, 약사, 할인업을 하는 사람을 만나 살면 잘 살 수 있다. 살성 직업인 의사, 약사, 할인업을 하는 사람을 만나 살면 잘 살 수 있다. 목화운이 선운으로 무인 대운에 임하여 있으나 세운의 영향에 의해 병술년부터 발복하는 팔자다. 사주팔자가 이렇게 힘든 사주팔자도 있지만 대운이 좋아지는 운이 들어오면 잘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부를 꾸준히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